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기관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쪼그라드는 국내 시장 거래 대금 규모가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선착순으로 전화 주셔야지만 조금 더 빠르게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장은 파란불 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기에는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장 시작했을 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좀 괜찮다가 또다시 이제 한 점심때쯤부터, 아니 이제는 점심 전부터였죠. 어제는 점심부터였는데 오늘은 그 하락하는 시기가 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쭉 눌러주면서 오후장까지 더 눌러줘 버리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그 장 끝날 때쯤에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이미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그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좀 힘든 매매를 좀 진행하시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당일로 진행하셨을 때에는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금 확보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신규 자금을 무슨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거기서 투자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이제 종목 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정리하실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산업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어요.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하락이 나왔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내려왔고 다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증시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이제 매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끼리만 서로 경쟁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종목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증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증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들이 엄청난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가져간다. 이렇게밖에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버리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아주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공매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도이치방크에서도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장을 봤을 때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또 이제 수급이 막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큰 수급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망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도발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독도 영공을 침범을 하는 이제 비행 훈련이 있었죠.
그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같이 이제 그 합작을 통해서 이 합동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이 레이더가 좀 이제 그 뭐 고장이 나서 뭐 이제 그 영공을 침범을 했다. 미안하다.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즉각 우리나라 정부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또 옆 나라 일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일본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반도체 제재도 하고 나서 지금 또 뭐라고 해요? 갑자기 그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침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 글로벌적으로 도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중국, 뭐 러시아, 일본 지금 현재 막 글로벌적으로 이제 도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지금 이제 정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미사일까지 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에 투자를 하기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투자를 약간 좀 꺼려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기관들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독도를 우리나라 영공인데 왜 침범을 하냐라고 러시아한테 항의를 했는데 러시아는 완전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제재를 하고 욕을 먹고 그다음에 독도 영공 주장하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본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증시 반등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왔고 밑골이 달면서 막판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조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상승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증시 좀 보시면서 오늘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내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일 적극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시장이 약간 주객전도 됐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은요. 현물 시장을 바탕으로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 시장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현물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선물로 막 흔들어요. 선물이 쭉쭉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쭉 빠졌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선물 다시 제자리 위치. 그러니까 원위치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물을 막 흔들어 버리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영향을 막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주객전도가 일어나면서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선물 시장이 오히려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오히려 또 매매를 또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 조금 이상한 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떨어진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계속 내려가면서 종목들도 손실이 많이 다 보니까 밤에 술 드시고 그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드시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술로 잊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다음에 내일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어떤 종목을 새로 사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빨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주요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시 반등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지금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주객전도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문자와 전화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238님의 문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보험 대출해서 카카오 13만 7,500원에 100% 매수했습니다. 매수 잘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좀 손실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이 종목 잘 매수한 걸까요? 일단은 잘 매수를 했다, 안 했다, 요걸 따지기 전에 왜 보험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매매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까지 또 100% 들어갔는데,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괜찮아요.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비중 자체가 좀 문제가 되겠죠. 100%의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눌려 있어요. 매수가가 13만 7천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는 13만 1천 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100%의 비중이다 보니까 손실금이 좀 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 차트는 카카오 차트가 아니죠. 원래 이 차트는 카카오 차트가 아니라 다음 차트였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다음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다음 카카오로 이게 종목을 변경해버리면서 우회 상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회 상장하면서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우회 상장하면서 이때 쭉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쭉 이제 사업성 자체가 조금 이제 저평가 받으면서 계속 쭉 내려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윗구가 열려 있거든요. 주봉은 제가 12주선과 100주선밖에 보진 않아요. 근데 딱 보시게 되면은 일단 윗구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월봉을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음봉으로 오늘 딱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달 정도 보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6만 원까지는 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항라인대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이 저항라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한번 올라오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5월 달 하락장에 같이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쭉 올라오다가 6월 달에도 저항, 7월 달에도 저항,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한 번 더 눌려줬죠. 오늘 한 번 더 눌려줬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눌린 거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오늘 음봉을 보시면은 시초가 형성하고 나서 상승 없이 그냥 쭉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장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방금 이 시장이 당분간은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 딱 보고 오늘이 저점인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내일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계속 올라갈 거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오늘의 저점이 아닌데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눌러준다면 당분간 계속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끌고 가시면서 나 100%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일단 50% 정리하고 50%만 끌고 가세요. 50%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16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월봉으로 보시면 충분히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일 증시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을 한다. 월봉상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에서 이 지지라인대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13만 원 살짝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12만 9천 원이나 12만 8천 원 정도를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더 내려갈 거예요. 어디까지요? 10만 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증시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지라인대 이탈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량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50%싹 정리해버리시고 나머지만 16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는 내일 증시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 위에서 50%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은 16만 원까지 보유하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12만 9천 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처럼 잘생긴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이쁘신 아나운서님, 이번에도 앞날이 궁금한 AFW 17,900원에 30% 시원한 진단 부탁합니다. 휴가비에 보탬이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휴가비에 좀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처럼 또 잘생기셨다고 하니까 좀 성의 있게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뭐 저처럼 뭐 잘생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처럼 생기기 쉽지가 않은데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AFW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예요.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 계속 눌렸다가 지금 이제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가를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휴가비에 보탬이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가비에 보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17,900원이어서 그래도 일단은 지지라인 때 잘 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매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휴가비에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면 그래도 10%, 한 20% 정도는 올라와야 휴가비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1억의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17,900원쯤에서 매수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매매는 잘 하셨어요. 정말 저점 잘 잡고 괜찮게 매매를 진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라인대를 잡아주긴 하지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정말 적어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양봉 거래량이 떴어요. 오늘 양봉 거래량 떴다는 얘기는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누적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아마 대주주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대부분 휴가를 뭐 이번 달이나 8월 달에 떠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한 달 이상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이제 올라온다고 한다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8,000원에 지지라는 때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까지는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18,000원을 이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 때 어디예요? 1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까지는 유효해요. 어떤 게 유효하냐면 보유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17,000원, 뭐 18,000원 지지를 못 받았지만 눌렸다가 17,000원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면은 더 길게 가거든요. 얘는 이제 뭐 9월, 10월까지도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종목인데 만약에 18,000원의 지지를 딱 받고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22,000원까지는 그래도 쭉 끌고 가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중도 뭐 적당 비중이기 때문에 뭐 따로 비중을 정리나 아니면 뭐 비중을 늘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충분히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내일 또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지지라인 때 잡는지 안 잡는지 이거 딱 확인하시고 22,000원까지 가느냐 아니면 정리를 하느냐 요걸 좀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7,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17,000원까지는 보유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제약 13,000원 10% 목표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며칠 동안 보내고 있는데 오늘을 꼭 해주실 거죠? 보내주셨습니다. 네, 워낙에 좀 문자가 많이 와서 저희가 며칠 동안 못 봐드렸던 것 같은데 보령제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보령제약 조금 더 끌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며칠 동안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 안 봐드렸는데 오늘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또 이제 좀 제가 봐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또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가장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의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령제약이에요. 지금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13,00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12,300원 정도로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손실 중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를 13,000원에서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날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쭉 올라왔을 때 갭상승 이후에 한번 반등 나왔다가 눌릴 때 이거 갭상승 나왔다가 눌리네 다시 올라가겠다 싶어서 아마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이제 눌리면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음봉 2개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음봉 거래량 2개가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지라인 때는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어디예요? 12,000
300원 그리고 12,000원 라인대에도 지지 라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여기서 좀 눌리다가 요즘 100일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리면서 2거래일 동안 음봉 나와주면서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아주 조금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냥 전형적인 눌림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정리할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 할 때 뭐 엄청난 비중을 넣지 마시고 똑같이 10%의 비중만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지지받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바로 이 위에 있는 고점, 그러니까 13,3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돌파를 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14,300원. 14,300원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14,300원 잡고 진행을 하시고 내일 만약에 지지받지 못하고 이 종목을 정리할 때는 12,0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에는 정리하셔야 되니까 내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만약에 내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3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돌파를 한다면 목표가는 14,300원, 그리고 종가상 12,000원을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동진 세미켄,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14,850원에 20%입니다. 네, 동진세미캠 14,850원에 20%. 다행히 아직 좀 수익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이유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뭐, 어떻게, 얼마나 더,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잘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매도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종가리 동진세미캠 14,850원에 20%. 이 종목 어디까지 가지고 있으면 현명한 판단일까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상당히 차분하신 것 같은데, 이 동진 세미캠, 최근에 그 일본의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상승한 이후에 눌렸다가 이제 최근에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이 종목을 이제 언제까지, 얼마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 반도체 제재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일본 이슈 나와주면서 딱 쭉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또 우리나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뭐 수개월 동안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사질 않는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종목이 눌러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냐면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뭐 대부분 큰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LG에서는 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국산화에 의해서 국산화를 할 때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은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더 끌고 가시면은 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 아님 동계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 17,000원까지 올라가느냐, 그냥 여기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냥 흐름이 이제 끊기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갔을 때, 최근에 한번 올라갔을 때 18,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엄청 세게 올라가면서 19,000원을 돌파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을 성공을 해가지고 뭐 LG에서 뭐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을 하고 막 엄청난 뭐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9,000원까지는 돌파 가능해요. 그런데 딱히 다른 이슈 없이 그냥 여태까지 뭐 이런 이슈 나와주고 일본에서 또 계속 그러고 있고 이러면은 한번 올라오다가 17,000 언저리쯤에서 저항받고 눌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차트만 계속 보고 있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아마 조만간 뭐 다음 주까지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뭐 17,000원까지 아니면 정말 이슈가 세게 나와주면서 19,000원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와주니까 다음 주까지 이슈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눌려버린다라고 했을 때 살짝 하락 지속을 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저항 라인대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15,000원이거든요. 이 15,0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눌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이게 저항 라인대를 딱 이어보면은 지금 내일 바로 올라와야 되는 차트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 캔들 형성하고 나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버리면 그대로 14,000원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서 손절을 하라고요. 14,000원 이탈하시면 14,000원에. 14,000원 이탈하시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동진 세미캠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88님의 문자입니다. DY 매수가 6,637원요. 20% 집 문서처럼 갖고 있어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집문서처럼 이제 계속 이제 보유를 하시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DY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6,637원 정도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뭐 많진 않은 비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5,5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랑 어느 정도 갭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630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를 굉장히 높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쯤 매수를 진행하시고 쭉 끌고 오시다가 여태까지 지금 현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 라인 때 잡고 저항 라인 때 잡으면 정확하게 똑같은 라인 때를 지금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라인 때 저항, 지지, 저항, 또 지지, 저항 받아준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서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해서 여기서 이제 캔들이 여기서 형성이 됐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저항받았다가 다시 쌍봉 만들어주면서 내려왔죠. 근데 또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때 잡고 왔다 갔다 해주는데 또 한 번 눌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지금 현재 하락 지속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으로 만약에 수익을 보시겠다 하신다면 정말 오래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1년 더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집문서처럼 보유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어디까지요? 6,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에서는 여기서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하락 지속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항 라인 때 잡고 있고 오늘 밑꼬리 잡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 번 더 오늘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눌려버리면 5,400원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한 지지라인 때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탈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5,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받고 5,000 이 지지라인 때 여기가 어디냐면 5,400원이거든요. 5,400원 이탈하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 하신다면은 6,000원에서는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집문서처럼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 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5,400원에 이탈한다면 또 정리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온라인 방송을 이어가셔야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일단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나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제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뭐 여러분들이 너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수익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좌 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시장이 금방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등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기에는 충분히 있다. 그럼 이 반등기에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들 물린 거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물량으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또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정리하고 수익을 봐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시장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오신다면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급등할 수 있는 내일 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또 제가 하나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드릴 테니까 내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꼭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증시가 반등할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전화 상담으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사조 대림 네, 사조 대림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4,890원. 네, 24,890원의 비중은요? 15%요. 15%요. 지금 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예.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면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사조 대림 24,980원에 15%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데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 그다음에 차트를 딱 지금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제 이 시청자님 이제 한숨이 좀 많이 나오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볼 때마다 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한숨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 볼 때마다 좀 한숨이 나오는데, 시청자님은 좀 더 많이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사실 뭐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이 테마라든지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쭉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 2017년도쯤에 쭉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2018년도 초반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2018년도 초반에 올라왔던 그 구간에서부터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24,8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 초반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 초반에 매수를 진행하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매매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만약에 정리를 하셨던 구간은 이제 23,000원 여기가 좀 유예했었어요. 23,0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더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8,000원에 지금 이제 지지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딱 오늘 그 종가예요. 여기에 지지라인 때 잡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 지지라인 때는 17,500원이에요. 그래서 17,500원까지는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17,500원을 이탈해서 더 빠져버리면은 뭐 더 큰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12주선과의 이격이 커지고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이격이 커지면은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캔들이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이격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주선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예전에도 여기서 12주선과 이격이 커졌다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돌파 나오고 지금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12주선과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몇 주만 더 기다리신다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21,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올 거라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00원. 네, 21,000원까지는 올라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기간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막 이슈가 예. 막 터져 나와주면서 사조대림이 반사이익을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은 뭐 그때는 뭐 1, 2주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딱히 이슈가 없는 시장이고 지금 시장 자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예. 지지라인 때 잡고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좀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쭉쭉 떨어져가지고 너무 겁나갖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방금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수급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개인들이 밑에서 물량을 또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지지라인대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21,000원, 2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좀 일단 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면 어떨까요? 아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예. 그냥만 지금 비중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조 대리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269님의 문자입니다. 위닉스 22,800원, 비중 20% 여름 수혜주라서 샀는데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름 수혜주긴 한데 이제 여름이 별로 덥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일단 뭐 테마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 중에서도 이제 계절 테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름 수혜주, 겨울 수혜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수혜주 해가지고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매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계절 테마가 2018년도부터 좀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절 테마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계절 테마라고 해가지고 여름 테마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려면 일단은 7월 달에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6월 달에도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받다가 7월 달에 눌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여름인데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단 덥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뉴스 나왔던 게 작년보다 더 덥다. 근데 사실 맨날 뉴스 보면 맨날 작년보다 더 덥고 더 춥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현재 맞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지라인 때 보시게 되면은 삼중바닥 만들어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등이 나와준다면 조금 올라오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22,800원이기 때문에 요 정도, 그러니까 저항 라인 때도 매수를 또 진행하신 거예요. 저항 라인 때도 매수 진행하셨는데 아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2,000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8월 끝난다. 8월이 지난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싹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일단 22,000원까지 보시면서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또 크지가 않기 때문에 22,000원에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손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래서 22,000원에서는 전량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계절 테마나 이런 테마 종목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슈가 있는 당일 올라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는 22,0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전량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NF요. 네, DNF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100원에 20%요. 네, 9,100원에 20%면 매수를 한 석 달 전쯤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래됐어요. 추가 매수해서 어. 단가가 낮춰졌어요. 10,000원 넘었거든요. 아, 원래는 10,000원 넘게 매수하셨다가 네, 오래됐어요.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오래 네네. 가지고 계셔서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빠르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DNF 9,100원에 20% 좀 긴 시간 보유를 하셔서 좀 빠르게 탈출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DNF라는 종목을 이제 예전에 사시고 추가 네.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신 상황인데 네, 일단은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DNF를 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DNF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불화수소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고급 이 재료에 대한 국산화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만드는 뭐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포함되는 종목이 바로 DNF예요. 그래서 이제 네. DNF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좀 이제 눌려 있는 상태예요. 매수가가 뭐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9,100원이고 지금 이제 주가는 좀 눌려와 있는데 지금 네.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12주선의 저항을 받다가 12주선과 이격이 멀어지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12주선 지지받고 지금 이제 눌리긴 하고 있어요. 근데 12주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오긴 할 겁니다. 지금 뭐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기관들이 좀 샀어요. 원래 기관들 오늘 네. 매도하는 시장에서 좀 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쭉 올라왔었거든요. 10,000원 이상. 네.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네, 맞아요. 이때 사신 네, 것 네.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 가격대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12주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올라간다면은 아마 9,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한번 9,000원까지는 올라왔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라올 건데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11,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한 뭐 짧게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산화 테스트를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고 제일 작게 걸린다는 그 테스트가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테스트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국산화가 딱 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DNF가 세액 공제라든지 그럼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면 단기 수익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11,000원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만 더 끌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기 9,000원대까지 가서 그러면 절반 매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올라가면 절반 또 매도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갖고 있다가 기다리고. 뭐 비중이 네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네네. 들고 가시다가 그냥 11,000원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DNF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71님의 문자입니다. 주식고유님 늘 감사합니다. Snet 1,300원 비중 10%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Sne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예전에 한번 급등 눌렸다가 또 급등, 눌렸다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Snet 같은 경우에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5G의 이슈를 받아주면서 이제 2019년도 초반에 좀 이제 올라오다가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눌려버렸죠. 지금 이제 매수가가 1,300원이라고 한다면 이 6월 달에 매수 진행하신 거예요. 6월 달에 매수 진행하셨다가 거의 보시게 되면은 역사상 최고점, 그러니까 유례 없는 역사상 최고점에 물리신 건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 답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좀 봐봐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올라오면서 좀 여기서 마감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감 상태를 보시면 음봉의 시초가를 지금 이제 양봉의 종가로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올라온다면 10,000원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막 우악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약손실 또는 그냥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올라왔을 때 10,000원 언저리에서 그리고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00원 언저리에서 전량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넷은 올라온다면 10,000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245님의 문자입니다. 나스미디어 45,300원에 30% 손실이 큰데 전망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이 종목도 지금 뭐 매수가랑 그다음에 현재 주가의 갭을 봤을 때에도 좀 이제 엄청난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의 매수가가 45,000원쯤으로 돼 있어요. 45,300원쯤인데 이 저항 라인 때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때 사실 때는 저항 라인 때는 안 사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날 이제 올라갔을 때 사셔가지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눌려가지고 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2017년도 말부터 중순부터 쭉 올라오다가 이 작년 초부터 그냥 계속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하락이에요. 9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 하락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2019년도 이제 초반부터 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중순쯤에 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4만 5천 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버리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한번 올라왔었던 이 지지 라인대에서 한번 지금 이제 지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구간 어디예요? 3만 6천 원쯤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4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이슈가 또 포함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충분히 뭐 4만 5천 원이라든지 4만 5천 원 돌파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 종목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3만 6천 원이라든지 뭐 3만 7천 원까지 올라섰을 때 여기서 전량 정리해 주시고 뭐 아니면 전량 정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반 정도 정리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3만 6천 원까지 온다면 반 정도는 꼭 정리해 주셔야 한다 설명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45님의 문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 1150원에 20% 전망 부탁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뭐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와 관련되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그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 이제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수하고 나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이제 쭉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5G 종목들은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제 눌렀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산네트워크스는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올라오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구간의 가격대와 지금의 가격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다면 일단은 8,5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갭은 다시 메꿔주러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9,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는 좀 길게 잡고 대응하셔야 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추가로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을지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해서 오늘 수익을 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돈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오시면은 지금 상황을 말씀해 드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정리해야 될 거 있겠죠. 그다음에 홀딩할 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수익금 확보한 다음에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보고 싶다.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꼭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을 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진단 119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